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직업방송 여성 재취업 프로젝트 슈퍼맘 리턴즈의 송상은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이요. 다시 취업을 하려면 7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번 달에 발표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인데요. 또 심지어 재취업한 경단녀 중에 일부는 최대 58만 원의 임금을 손해본다는 사실도 밝혀져서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그나마 경력 단절 연도를 90년대 이후로 잡았을 때 6.7년 정도가 걸리는 것이고요. 이 단절 연도를 생각하지 않으면 9.2년으로 늘어난다고 하니 이 재취업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현실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꿈을 잃지 않고 도전하는 여성분들을 위해서 저희 알찬 정보 준비했습니다. 슈퍼맘 리턴즈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슈퍼맘 리턴즈 1부 오늘도 재취업 프로젝트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실 분 취업 컨설턴트 이윤정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취업 컨설턴트 이윤정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함께하게 됐는데요. 오늘도 알찬 정보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이윤정 선생님과 함께 꿀 정보 담당하신 조영주 캐스터도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꿀 정보 담당 캐스터 조영주입니다. 슈퍼맘 언니들 그리고 저와 같은 예비 슈퍼맘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꿀 정보 가지고 함께하겠습니다. 네, 참 어디 가도 언니 잘해요. 네, 자, 이 두 분과 함께 오늘 또 여러분께서 기대할 만한 그런 업종에 대해 살펴봐야 될 텐데요. 오늘 준비해 오신 직종은 어떤 것인가요? 요즘에 그 케이블 방송에서 하고 있는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직장 생활을 아주 실감나게 나타내고 있어서 굉장히 인기인데요. 네. 미생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네. 완전 네, 팬이에요. 저도 네. 매니아 애청자입니다. 네, 너무 재밌어요. 요즘에 아주 오늘인가 이번 주가 아마 종영인 네.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사나 걱정이 될 정도로. 네. 그 드라마에 보면 그 주인공들이 일하고 있는 회사가 나오죠. 그래서 다른 나라로 물건을 이렇게 주로 수출하고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종합 상사가 배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네. 뭐 상사맨이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그렇죠. 그런 것들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다른 나라와 여러 가지 무역 업무를 하는데 필수적인 업무가 또 사무 업무가 좀 뒷받침이 돼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리려고 하는 직업은 이런 그 일을 할 때 사무 업무를 서포터 해줄 수 있는 전문 사무 직종인 무역 사무원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무역 사무원이요. 네. 네, 저는 사실 미생이란 드라마 너무나도 열심히 잘 보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런 딱 회사 생활을 해보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에서 그렇게 공감한 게 좀 신기하다 할 정도인데 거기서 사실 드라마상에서는 여자 직원들이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면서 일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네. 그 안에서 무역 사무원이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네. 무역 사무원이라고 하면 일단 그 드라마상에 나오는 우리가 기억하는 주인공들은 아무래도 무역 사무원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상사맨, 상사에서 이제 주로 업무를 주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요. 네. 제가 오늘 소개드리려고 하는 무역 사무원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실망하실지 모르겠는데 미생에 보면 그다지 대사가 나오진 않지만 주인공들 옆에서 뭔가 계속 컴퓨터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여직원들이 아마 나왔을 겁니다. 네. 그런 일을 담당하는 분들이 무역 사무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무역 사무원은 기본적으로 해외와 그 수출입 업무 거래 계약 등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무 업무를 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무역 절차의 흐름을 파악하고 거래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정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출을 하게 되면 그 수출 대상 기업과 계약서를 작성을 할 텐데 네. 거기에 필요한 그 해외 영업원들의 지시에 따라서 계약 내용,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래 금액이라든가 수출 수량, 수송 방법, 뭐 납입 기한, 이런 보험 관계 등등을 명시한 그런 계약서를 형식이나 규정에 맞게 작성하는 일도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수입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수출하고 좀 비슷하지만 수입하는 대금의 결제라든지 화물의 통관 업무라든지 이런 모든 절차에 있어서 그 주 업무를 담당하는 해외 영업원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또 수출입 허가 시에 필요한 신용장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통관 서류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 세관
필요한 신고 이런 서류에 관련된 업무를 전반적으로 다 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료 정보 정리, 뭐 서류 작성 이런 일이지만 사실은 이게 무역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드라마 안에서의 어떤 배경 같은 인물과는 달리 굉장히 회사 안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좀 어렵게 와닿았는데 지금 사실 그냥 드라마로서 즐기면서 봤던 거랑은 네. 현실적인 이런 과정들을 듣고 구체적인 세부 업무를 들으니까 정신이 확 드는데요. 쉽진 않아 보여요. 네, 역시 네. 드라마는 드라마에서 끝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런 업무를 어떻게 맡으려면 선생님 네. 뭐 딱히 전공을 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점들이 궁금해요, 지금. 아무래도 무역사무원이 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학력은 일하는 회사의 규모라든가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무래도 대기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대졸 이상 학력을 요구를 하고요. 중소규모나 좀 작은 규모의 업체에서는 전문대학 이상 정도의 학력이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전공을 따지자면 무역이라든가 유통, 뭐 경영, 경제 혹은 법학이나 행정학 같은 전공을 하신 분들이 네. 조금은 더 취업에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뭐 대기업의 공채를 준비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는 중소규모 기업에 재취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력적인 자격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실무적인 어떤 역량을 갖추시는 편이 더 중요한 관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현실적인 그런 접근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경력단절 여성이 누구나 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은 아닌 것 같고요. 실무 능력이 대신 다져져 있는 분에게는 기회가 의외로 또 많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실무 능력이라는 게 대체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기본 바탕은 사무 업무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활용하는 기본 사무 능력은 갖추셔야 됩니다. 네. 인터넷 활용을 비롯해서 각종 문서 작성이라든가 뭐 엑셀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무 업무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무역 업무이다 보니까 외국어 능력이 있으시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영어 능력을 좀 필요로 하고요. 네. 뭐 그 이외에 다른 어학 능력이 있으셔도 이제 도움이 되겠지만 단순히 그냥 영어를 잘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이어들과 상담을 하거나 실무적인 그 업무들을 처리를 하셔야 되니까 영어 능력에 더불어서 좀 논리적으로 언어를 구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또 협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어떤 다양한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라든가 적응력 진취적인 성향 이런 것들이 좀 바탕이 되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영어 얘기가 또 나왔네요. 네네. 요즘에 영어를 다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무역사무원이란 말만 들어도 그 영어 활용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또 영어 말고도 말씀해주신 실무 능력 이외에 또 필요한 자격 요건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무역사무원 같은 경우에는 딱 네. 무역사무원이라고 명칭되어 있는 자격증은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민간 자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역영어 1, 2, 3급 그 각 급에 맞는 자격증이 있고요. 무역 영어요? 예. 그리고 또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행해주는 국제무역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증을 갖추고 계시다면 취업에 훨씬 더 유리하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군요. 자, 무역 영어로는 이렇게 급수가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드라마 보면요. 제가 너무 열심히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인공한테 무역 용어를 물어보면 그냥 술술술 다 말을 하잖아요. 예, 그런 정도의 지식까지는 필요한 건 아니겠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무역 사무에 필요한 서류 자체에 그런 용어들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용어에 관한 지식도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뭐 무역 영어라든지 아니면 국제 무역사 자격증을 갖추시게 된다면 네. 그런 용어들도 그 과정 안에서 학습이 아마 가능하실 거고요. 네. 또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구직자들의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해서 그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내일 배움 카드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쪽에 무역 실무, 무역 사무 실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훈련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서 교육을 받으신다면 네. 지금 진행자분이 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같이 아마 배우실 수 있을 거고요. 네. 말씀드린 김에 교육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네. 무역사무원 양성 과정은 보통 짧으면 한 달, 길면 한 3개월 정도 교육을 받게 되고요. 네. 비용은 기간에 따라 좀 달라지지만 적게는 한 60만 원 이상부터 소요가 되는데 이 내일 배움 카드제 같은 경우는 구직자라고 한다면 교육비의 상당
상당 부분을 국비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많게는 뭐 80% 이상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도 교육을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고용센터, 집 근처에 있는 고용센터 방문을 하셔서 내일 배움 카드제에 관련된 이런 상담을 좀 받아보신다면 네. 저렴한 비용으로 필요한 직무 능력을 갖추실 수가 있고요. 또 내일 배움 카드제라고 하면 이제 학원을 가야 되시니까 또 우리 경력 단절 여성들께서 그 시간 할애하는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들도 계신데 네. 인터넷 교육 과정도 새로 개설이 됐습니다. 네네. 근데 그 인터넷 교육 과정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무역사 자격증 네. 과정이 개설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출석 수업이 어려우신 분들도 이 과정을 수강을 인강 하신다면 이용할 수 그렇죠. 있네요. 예, 인강 이용하시면 충분히 네. 도움 되실 겁니다. 네, 권 선생님 이렇게 모든 교육 과정을 다 듣는다고 해서 누구나 무역 사무원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혹시나 이런 사람에게는 무역 사무원이 딱이다라고 선생님께서 어떤 소양을 가진 사람에게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무역사무원은 아까 이렇게 그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무역에 관련된 거래라든가 절차 진행, 그리고 각종 서류 작성, 뭐 재정 이런 관리들을 전체적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꼼꼼하고 정확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이 업무에 잘 맞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황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더 도움이 많이 되겠지요.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도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무역 사무원 같은 경우는 좀 서포터를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주인공 같은 역할들은 해외 영업원들이 주로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래가 성사되고 일을 무사히 마쳤을 때 느끼는 성취감이 상당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향이 좀 이런 성취 욕구나 성취감을 느꼈을 때 이렇게 보상을 많이 받는 그런 진취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잘 맞는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덧붙인다면 그거 외에도 아무래도 이제 조직에서 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다른 부서나 다른 직원들과의 협조 능력, 그다음에 정보 습득도 좀 빠르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원만한 대인 관계 능력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갖추고 계시다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의 또 다른 편견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무직 여성으로 사실은 이 경력 단절 여성이 특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애엄마가 입사하기가 좀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이 오늘 무역사무원을 여성들에게 추천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첫 번째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사무 업무 자체가 이 꼼꼼하고 정확한 성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이게 약간 성차별이 될지 모르겠지만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한테 성향적으로 좀 더 세심한 이런 섬세한 능력을 갖고 있는 여자분들한테 조금 더 잘 맞는 업무이고요. 그리고 이게 국외 거래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자주 바뀌고 하면 그만큼 회사 신용도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아무래도 좀 장기적으로 근속이 가능한 사람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나이가 젊은 미혼의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하면 조금 속상하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경력 단절이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결혼이라든가 출산이라든가 그런 과정을 앞두고 있는 미혼 여성보단 어느 정도 그 삶의 과정을 지나고 이제 취업을 하시면 꾸준히 근무를 하실 수 있는 그 기혼 여성들을 선호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대기업의 공채나 이런 것들은 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소규모 뭐 정도의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성실하고 꾸준하게 일하실 수 있고 또 우리 경력 단절 여성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재취업이 좀 어렵긴 하지만 재취업에 성공하시면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아주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을 잘 발휘하신다면 뭐 말씀하신 대로 아주 쉽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직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의 신용도가 걸린 문제라서 회사 입장에서도 채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선생님, 무역사무원의 취업의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무역사무원의 취업 방향은 아무래도 일단 무역회사가 되겠죠. 네. 그래서 무역회사에서 종사를 하는데 채용하는 방법은 기업체에 따라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네, 대부분 신규 사원 내지는 경력 사원으로 채용을 하게 되는데 요즘은 아시다시피 채용 자체를 대규모로 많이 하기보다 이렇게 TO가 한두 명 생겼을 때 그때그때 그 소규모로 채용을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상시 채용이죠. 그렇죠. 네. 수시로 채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조금 규모가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인턴 제도를 좀 활용을 해서 인턴으로 일단 채용을 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직원으로 다시 전환해주는 그런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주 씨가 먼저 묻지 않아서 제가 여쭤볼게요. 네. 일단 이 무역사무원 힘들게 됐어요. 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네. 네, 항상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는 가장 부분이 궁금하죠. 보수죠. 그렇죠. 특히 이 직업은 되기도 어려운데 네. 예, 어떤 보수로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일단 되는지. 처음에는 약간 네. 실망스러우실 수 있는데 전혀 경험 없이 처음 시조를 하시게 되면 네. 연봉 한 1,800에서 2,000 정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네. 첫 연봉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러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좀 경력을 쌓으시고 조금 이제 회사의 어떤 신용이나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급여가 그래도 보통 일반 우리가 다른 무역사무 이외에 사무보조나 이런 직종으로 취업을 하시는 것보다는 네. 급여 상승폭은 좀 더 훨씬 큰 편입니다. 네. 그래서 첫 급여가 조금 기대보다 작다고 실망하시기보다 이거 제가 무역사무원을 추천드리는 이유도 사무직 중에서는 약간이지만 전문성을 갖춘 사무직이기 때문에 처음에 좀 준비 기간이 걸리더라도 노력을 기울여서 준비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본인이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실 수 있는 영역이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전문성을 갖추고 경력을 갖추시게 되면 그 연봉도 그에 따라서 상승을 하는 부분이니까 네. 그렇게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미생의 애청자라서 깨알 같은 부분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막 보다 보니까 통장에 그 신입의 월급이 365만 원으로 찍혔던 걸 제가 봤어요. 그랬나요? 네, 그래서 네. 와 정말 해볼만 하구나, 힘든 만큼 보수를 받는 직업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뭐 실망을 하다기보다는 저만 그걸 본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인기 있는 드라마인 만큼 많은 분들이 댓글을 쓴 걸 보니까 저 정도 회사에서 저 정도 받기도 쉽지 않은 거라고, 흔한 건 아니라고. 역시 네네. 이것도 드라마일 뿐인 급여 조건이었던 거군요, 선생님. 네. 드라마라서 그렇다기보다 네. 드라마에서 나오는 과정에서도 그 해당 기업은 굉장히 규모가 큰 대기업이잖아요. 그냥 대기업이고 아마도 그 장면 저도 본 것 같은데 네. 그 신입사원 중에 여자 신입사원이 네, 첫 맞아요. 통장 찍어보는 그 그 장면이잖아요. 네.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대졸 공채. 되게 대학교를 지금 막 졸업하고 정식 그룹의 공채 과정을 거쳐서 채용이 된 친구이기 때문에 네. 이제 경력 단절 여성들이 재취업을 하는 거하고는 채용 경로라든가 이런 그 요구되는 역량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까지 급여가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너무 이제 드라마랑 비교를 하지 말고요. 현실적으로 정말 메리트가 있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직종 쪽으로 접근해 보자면 조금 더 선생님께서 이쪽 직업을 여성들이 더 이렇게 접근하면 좋을 만한 그런 메리트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역사무 업무에서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한다면 네. 아무래도 굉장히 그 다이나믹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무역 거래의 어떤 중심에서 서포터의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오는 성취감이 상당히 큰 직종입니다. 네. 또 내수 거래가 아니고 국제 거래이다 보니까 바이어를 상대하거나 외국 회사와 이런 뭐 통화라든가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그런 일들이 성사됐을 때 오는 만족감이라든가 이런 성취감이 굉장히 큰 직종입니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성향이 너무 조용하고 좀 소극적이신 분보다는 네네. 좀 같은 사무 업무를 하더라도 조금 더 적극적이고 좀 진취적인 성향, 그런 성취감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네네. 성향의 분들이 도전을 하신다면 일을 처리할 때마다 그 느끼는 성취감이나 자신감이 향상되는 부분이 굉장히 큰 직종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진취적인 성향이 좀 높으신 그런 그 경력 단절 여성들한테는 네. 아주 잘 맞는 직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성취감이 없으면 어떻게 일할 맛이 나겠어요. 저도 이렇게 꿀정보 드리면서 항상 이 슈퍼맘 여러분과 함께하는 데에서 보람을 느끼는데 우리 선배님은 어떠세요?
저요? 네. 어머, 콕 집어서 말씀하시면 저도 뭐 물론 매일매일 일하는 게 아주 즐겁고요. 성취감도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사실은 모든 일에는 장점이 있고 또 단점도 있는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네. 쟁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단점을 거의 느낄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네. 무역사무원 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 좋은 얘기만 지금 했잖아요. 이제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무역사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은 전문성이 있는 직종입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그 유사한 경력이 전혀 없는 분들이 처음부터 준비를 하시기에는 아무래도 접근성 면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단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처음 이제 현장에 들어가시게 되면 약간의 뭐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본인의 노력, 그 계속적인 자기 개발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이 어떤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또 아무래도 업무에 따라서 외국어 능력이 좀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학교에서 배운 것들만으로는 좀 커버가 안 그죠.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아까 네. 말씀하신 용어적인 측면도 그렇고 이게 책에서 배운 그야말로 문어체의 어떤 그것들이 아니라 실전 회화이면서 전문적인 용어도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꾸준히 이쪽에 전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네.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가장 좀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학교에서 배웠던 영어는 역시 이 사회에서 나와서 또 회화에서 특히 큰 도움이 안 되는 거를 저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데 어떠세요, 선생님? 그런 가운데서도 꾸준히 노력해서 무역사무원으로 거듭나신 멋진 여성분들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아, 사례 그럼요. 좀 듣고 싶어요, 선생님. 그 한 분 사례는 결혼 전에는 격리사무원으로 일을 하셨었어요. 네. 격리사무원으로 좀 어느 정도 경력이 되셨는데 결혼 후에 이제 육아 문제 때문에 퇴직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이가 뭐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들어갈 때까지는 사실 전업주부로 계시다가 이제 재취업을 하려고 도전을 하셨는데 이전에 격리사무원으로 경력이 있으시다 보니까 격리사무원으로 원래는 재취업 방향을 정하고 노력을 하셨어요. 네. 근데 아까 진행자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이도 좀 있고 아이가 있고 하다 보니까 같은 직종으로는 재취업이 잘 안 되셨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차라리 어차피 같은 분야로 못 갈 거면 내가 나중에 취업이 되고 나서라도 좀 꾸준히 갈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찾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네. 이제 다른 진로를 찾으려고 좀 저하고 상담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 자기 분석들을 하셔가지고 네. 요 무역사무원으로 이제 직종을 정하고 이 전문 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셔서 네. 그 아까 드렸던 무역 영어도 공부하시고 네. 그다음에 국제 무역사 자격증도 취득하고 내일 배움 카드제로 뭐 또 다른 실전 무역 사무 뭐 이런 과정들도 이수를 하신 후에 취업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네. 취업을 하신 회사는 사실 굉장히 작은 규모의 무역 회사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는 회사들은 굉장히 규모가 크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도 많은 곳이 더 많지만 네네.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곳에서는 규모가 작은 회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무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아주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쪽 사장님께서도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이분의 그 어떤 노력이나 이런 데서 나타나는 열정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주셨고 앞으로는 이제 단절될 일 없이 꾸준히 일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보셔서 취업에 성공하셔서 아주 굉장히 잘 적응하고 지금 이제 베테랑이 되셨죠. 오. 그래서 네네. 잘 성공하고 계신 사례가 있습니다. 네, 멋지네요. 맞아요. 그리고 그냥 사무보조가 아니라 무역사무원은 어떤 일에 있어서 외국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성이 더 가미가 되기 때문에 일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굉장히 그 뿌듯함과 뭔가 나도 전문직 여성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이 참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느낌을 못 받고 이쪽으로 이게 쉽게 접근했다가 실패한 사례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좀 있습니다. 소개를 해주시죠. 실패한 사례 같은 경우는 그분은 이제 원래 학교 때 전공이 영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리고 아이들 이제 학습 지도를 좀 해주시면서 그래도 영어 공부를 완전히 놓지는 않은 상태여서 네네. 어학 능력이 기본적으로 있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진 상태로 이제 재취업을 하실 때 요 무역사무원을 준비를 하셨었는데 네. 뭐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따는 것까지는 뭐 동일하게 성공하셨지만 뭐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전에 들어갔을 때
그 어떤 현장 상황에 대한 적응이라든가 판단 능력이 약간 부족하셨던 것 같고요. 네. 또 중요한 건 본인이 이제 영어를 전공하셨다는 것 때문에 어떤 정도 약간의 자신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자기 개발 능력을 그 자기 개발 부분을 조금 소홀히 하셨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상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뭐 어느 정도 신입이니까 하고 이렇게 넘어가 주는 부분이 있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갔을 때도 본인의 직무 능력이 충분히 향상되지 않으면 본인은 본인대로 힘들고 네. 또 회사에서도 원하는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면 또 이렇게 안타깝게 포기하시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굉장히 안타까웠던 사례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사실 근데 어느 직종이나 이런 노력과 그 필요한 그 조건들을 채우는 그런 노력들은 다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쪽으로는 길을 딱 잡고 나면은 거기에 정말 매진하는 그런 열정과 노력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또 새로운 직종이죠. 무역 사무원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이어서 캐스터 조용주 씨가 준비한 코너죠. 여성을 우대해주는 채용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네, 슈퍼맘 리턴즈 재취업 프로젝트 속 작은 코너, 여성 직원을 필요로 하는 회사가 궁금하시다면요.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소개해드립니다. W창에서 웹디자이너를 모집합니다. 경력과 학력 조건은 무관하고요. 월 130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입니다. 접수 마감은 201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전형은 서류와 면접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는데요. 면접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팩스나 이메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경상남도 소재의 지금 보이시는 연락처 참고해주세요. 주식회사 휴먼앤휴먼에서 출판과 자료 편집을 담당할 사무원을 모집합니다. 대졸 이상의 분들, 그리고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요. 지원하실 수 있는데요. 월 177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입니다. 접수 마감은 2014년 12월 27일까지고요. 마찬가지로 서류와 면접 두 과정으로 채용이 이루어지는데요. 지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 지원서를 따로 준비하신 뒤 이메일로 지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근무지는 대전이네요. 연락처 참고해주세요. 주식회사 한국토미에서 재무 및 회계 사무원을 모집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 중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지원하실 수 있는데요. 연봉 1,800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이고요. 접수는 채용 시 마감됩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가 필요한데요. 덧붙여서 자동차 운전면허는 필수라고 하네요. 지원하고 싶으신 분은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전라북도 전주 소재에 보이시는 연락처 참고해주세요. 내게 꼭 맞는 채용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www.work.go.kr로 들어가시면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여성우대 워크넷 정보였습니다. 네, 매일 업데이트되는 이 채용 정보를 보다 많은 분들께서 재취업에 성공하길 바라면서 저희 오늘 이 순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드라마 속, 대박 드라마 속 직업이라 더욱더 집중이 많이 됐었는데요. 무역사무원에 대해서 소개 전해주신 이윤정 선생님 그리고 조은주 캐스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다 많은 여성들이 재취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슈퍼맘 리턴즈는 더욱더 많은 발품 팔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